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의 국내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 들어온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0.4% 오른 2,485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고른 상승세 속에서 어제 1%대 반등하면서 89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다만 어제 코스피 거래량이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미국 FOMC 회의 결과 그러니까 금리 결정 결과를 보고 가자라는 투자 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때문에 오늘도 관망세가 짙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을 때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출중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추천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지 또 어떤 종목 보셨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이제 시장이 강해지는 모습 속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이제 순환매 개념이라면 오늘은 좀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의 좀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보고요. 거기에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국내 ODM 업체 중에 한국콜마와 더불어서 1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이고요. 일단 작년까지는 큰 폭의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올해는 국내외 매출이 회복이 되고 고정비 부담은 완화가 되고 또 투자 축소로 인한 전형적인 이제 투자 회수기에 좀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화장품 중심에 대응해서 색조화장품까지 넓히면서 수익성이 높은 이 색조화장품의 비중이 커진다면 동사의 수익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미국 등 공장을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성장성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015년에 한창 주가가 잘 갔을 때 20만 원 중반까지 갔었죠. 23만 6,950원이 고가였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한 2년 6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을 보시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간 조정을 보였고요. 이번에 이제 상승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재차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쪽이 상승하는 이유 좀 미국의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약간 좀 비켜나 있는 섹터의 그런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중국 소비 섹터에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 화장품 대표주 중에 하나인 코스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라인 1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주 상승을 예상하셨고 그중에서 화장품주 코스맥스를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오셨습니다. 차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김지훈 차장과 함께하면서 종목 추천도 도와드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먼저 볼 종목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어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한 종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거든요. 신고가 경신한 메디톡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차장님의 의견은 긍정적이시고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달성하겠다고 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뭐 5년 안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20위 안에 들겠다는 강한 좀 출사표를 나타냈고요. 상당히 중국 보톡스 시장에 대한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5.5배 정도 큰 5천억 이상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성장세도 매년 3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톡스 회사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많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를 얻는 2월 달에 이제 뉴로녹스 시판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장 먼저 중국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메디톡스가 지금 상당히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강한 그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 대웅제약과 휴젤에 비하면 약 1년 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 모멘텀은 당분간 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그 안면 미용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보톡스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 엘러간과 중국의 란주가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메디톡스가 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올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엘러간 보톡스의 중국 소비자 가격이 약 70만 원대, 그리고 중국 란주 연구소의 보톡스 가격이 한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란주 연구소의 보톡스의 제품은 약효와 안정성을 두고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가격은 엘러간보다 싸고 란주보다 품질은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 10만 원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파트너 회사죠. 블루메이지 바이오텍과의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메이지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2위 필러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조인트 벤처로 메디블룸이라고 지금 그 만들어서 지금 보톡스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만큼 메디톡스의 뉴로녹스를 주력 제품으로 키울 것이 여겨져서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팻말을 드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당사 판매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에는 5% 급락했다가 1%대로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어제 저가 매수에 나서셨던 시청자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김지훈 소장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시네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달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내부 부정거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6가지 판매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돼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발생했던 동사의 품질 이슈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주가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1분기, 길게는 2분기까지도 계속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그 다음에 리콜 비용에 대한 처리로 인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솔직히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보다도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타격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1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신장,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단기적 부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1일 수요일 국내장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네,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 출발 분위기 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순매수에 어제 1% 가까이 올랐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더 오르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겠고요.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 최근에 장중 사상 최고가를 91,500원까지 올렸던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이고요. 에어백 사망사고 소식에 하락했던 현대차 어제 저가 매수 들어왔었는데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오르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강하네요. 2.5% 급등세 나오면서 4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나 삼성 SDS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위쪽으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째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11% 상승한 2,488까지 올라온 상태고 코스닥은 892포인트로 어제보다 0.21%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을 볼 텐데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의 유럽 진출 본격 소식에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 오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신라젠도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이고요. 0.25% 상승세입니다.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죠. 메디톡스 이제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만 어제 10% 급등이었는데 오늘은 2%대 찰실현 매물을 맞고 있다는 것 특징적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도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티슈진이 어제여서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로엔의 주가도 오늘은 좀 주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 캠텍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빨간불을 켠 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겠죠. 항상 수요일에 함께 해주셨던 하베스트 인베스트의 권광현 이사 종목 수익률 많이 났습니다.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종목 좀 보겠습니다. 주셨던 신라젠의 주가인데요. 지난 2월 7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4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도 2% 상승이었고요. 리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언 주십시오.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자로 해서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될 기관들이 26곳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 추천드릴 때부터 좀 이번 올해 내도록 펩400 임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테니까 그로 인해서 수급이 완화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여될 것 같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상한 대로 일단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박스권을 벗어나서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거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격차가 한 20% 이내 정도로 이제 좁혀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상승분,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상승분 정도는 한 10% 정도는 좀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밀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즘에 변동성 장세가 되게 심하죠. 내일 준비되어 있는, 내일 이제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미국 FOMC 같은 경우에도 결론이 금리 동결로 났을 경우,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장 반응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장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는 형태가 조금은 많이 탈피가 된 형태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신라젠이라든지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범위가 한 20%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익을 실현을 하시고 소액이라도 이익을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 움직임을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움직임에서 차트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오늘 움직임에서도 수급 충분히 완만하고요.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짧은 대응을 한다라는 관념으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신라젠으로 40% 가까운 수익을 내신 권광현 이사 연결해서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는데요. 수익률 자랑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6월 28일에 주셨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최근에 장중 신고가가 또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 말씀 들어야겠죠? 김지훈 차장님. 네, SK 하이닉스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관점은 절대 아니고요.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도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 지금 중기와 단기 그리고 장기 그 선들이 뭐 정배열돼서 일정하게 지금 7만 원대가 초반부터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추가 설명드리면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디램과 낸드 쪽에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좀 기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 우려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만 디램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여전히 기존 추정치를 상회하는 디램 가격 상승은 견조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낸드 쪽 관련해가지고는 가격 하락세가 역시 아이폰 판매가 저조해서 2분기까지 예상될 것을 보고 있지만 디램 쪽에서 데이터 센터용 서버 디램 수요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을 전망함에 따라 좀 낸드 쪽 부분에 어느 실적 악화 부분은 좀 완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역시 신제품 수요를 겨냥한 메모리 쪽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에 힘입어서 하반기부터는 디램 쪽에서는 약 2.5% 정도, 낸드는 빅그로스가 한 12% 정도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량 UFS 비중이 높아지면서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하락폭은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2018년 연간 영업이익은 한 10%대, 2019년은 약 5% 정도 그래도 계속 상향 추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좀 길게 손절가를 잡아서 한 82,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유자가 한 10만 원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외국인 수급에 큰 이탈이 없는 한 10만 원까지는 좀 상징적으로 한번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10만 원까지 홀딩 가능하겠다. SK 하이닉스 리뷰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을 가져볼 텐데 김지훈 차장께서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2종목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좀 구리 가격이 7,000달러, 톤당 7,000달러를 하회하면서 LS가 네.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6,800 한 90불까지 하락한 구리 가격이 다시 톤당 7,000달러는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당분간은 등락폭은 있겠지만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LS 엠트론의 동박 사업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부를 매각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1조 원대 자금의 사용처가 아직 불분명하긴 하지만 상당히 재무구조 개선과 신성장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고요. LS그룹에 편입되지 않았던 가온전선이 LS 지주회사에 지금 편입되면서 연결 수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재료 공동구매로 원가율이 상당히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LS전선 자회사 LS전선 아시아가 미얀마에서 전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올해 나고 있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기차 부품 생산 법인과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서 북미의 전력선을 본격적으로 생산 예정이 있고요. 북미 사업 기반의 SPSX의 동유럽 건선 생산 법인을 성립해 내년에 양산 예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LS 산전, 그래서 LS 엠트론 자회사들 실적이 올해도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려서 올해 LS 같은 경우는 전체 연간 매출액이 9조 8,800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00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가 여전히 10%대에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그 물량이 좀 소폭 줄어들면서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많이 이탈했지만 단기 손절선 가격대인 71,500원 선은 좀 단기 바닥권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71,5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 9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한미 무역 관세에 대한 우려 부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상당히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포스코도 1분기에 연결 매출액이 약 15.9조, 영업이익이 1.38조 수준으로 상당히 실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그 평균 출하 단가가 전분기 대비 톤당 2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달 이후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코스트 푸시 효과로 글로벌 완성 차량용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입 단가 변동은 좀 제한적으로 탄소화 마진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1.5만 원 이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올해 좀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선 쪽, 그러니까 조선 부품 그 후판 같은 경우는 일반 도금제 등 투입 단가 상승 부분에 전가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동절기의 감산 종료에 따라서 일시적 공급 확대 우려를 반영해서 3월 달에 중국 철강제 내수 가격 일부 조정을 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죠. 1월달과 2월달 평균 중국 고정자산 투자 지표가 상당히 중국 내수에 대한 우려 부분을 완화하면서 지표가 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성수기 진입할 경우 공급 증가 물량을 상당히 커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입 단가가 후행적으로 상승해서 2분기 마진 스프레드는 소폭 감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지만 워낙 전반적인 단가 상승에 따른 외형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이익 모멘텀은 상당히 뚜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가시화되는 중국 일부 지역 가시화되는 감산 연장은 중국의 환경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와 공급 조정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가 견인하는 수요 역시 역내 수급이 상당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체 연간 매출액은 64조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대비로도 약 18.6%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고요. 단기 손절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단기 바닥 가격대인 33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34만 원 가격대는 신규 매수자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 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가져온 종목인데요. 롯데하이마트의 펀더멘탈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좀 주가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인데요. 1분기 매출액 9,500억대, 영업이익 392억, 상당히 호실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청정기 쪽 단가 인상 효과로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올림픽 이벤트 및 기저효과로 TV 판매량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기 호조로 백색 가장 판매량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전망이고요. 특히 올해 연간으로 판단 시 단가 인상 효과, 피해 효과가 상당히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 소형 가전제품군들에서 진행된 그 프리미엄화 본격화 가능성이 올해 증대되면서 이미 일부 청소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판매량도 동시에 늘면서 P와 Q의 효과를 동시에 본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소형 가전 쪽이 구매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소형 가전 쪽도 단가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추이는 롯데하이마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그 인터넷 옴니 채널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구조는 일부 오프라인 채널을 보완해주는 역할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유통망 픽업센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구매 비용을 대폭 감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연간 현재 주가 수준 수익 비율로 퍼가 10배 수준으로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매출액은 4조 3천억대, 영업이익은 약 2,2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보험, 투신 등 폭발적으로 연속 기간에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손절 라인은 좀 길게 잡아서 6만 7천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는 지난번에도 8만 5천원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8만 5천원은 목표가 도달하지 않을까, 시기의 문제지 목표가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가격대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조정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 원 후반대 가격대는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한솔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실적이 1분기에는 매출이 약 1,400억대, 영업이익 240억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자회사 그 모바일 도료 쪽에 한솔 CMP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1분기 한솔케미칼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분기부터 고객사, 그러니까 중저가 폰의 판매량이 상당히 회복 기대가 됨에 따라 분기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 흐름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증가보다는 고수익성, 고마진 제품의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율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수익성 높은 과산화수소와 전자재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양호한 영업이익이 올해에는 확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한솔케미칼의 영업이익이 약 24% 증가한 974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2월 8일날 공시한 과산화수소가 3만 톤 이상 증설을 결정하면서 기존의 9.7만 톤에서 12.7만 톤까지 30% 넘게 캐파 확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 삼성의 평택 2기 팹과 SK 하이닉스의 M15 물량 대응을 위한 증설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번 증설로 내년 추가 매출 증가분만 400억, 영업이익 200억 내외를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중국 시안법인 역시도 현재 2.5만 톤에서 3만 톤까지 내년 2분기까지 계속적인 추가 증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역시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라인에 대한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익 증가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과산화수소 그리고 전자재료 쪽의 프리커서가 상당히 고마진 제품으로 제품 믹스에 대한 수익성 개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한솔케미칼의 과거 3년간 평균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 수준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12배 수준이라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 쪽으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손절가 라인 75,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목표가는 한 90,000원 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도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다가 다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조 9,300억대, 영업이익이 좀 38% 정도 감소한 73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대형 전지 쪽에 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역시 좀 큰 폭의 좀 시행착오 끝에는 연내에는 전체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쪽의 가장 매출의 핵심은 역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국내 정부 정책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전지 쪽에는 중국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감은 있지만 기존 고객 외에도 신규 고객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유럽 고객들의 전략 변화는 시장 성장 촉매 소형전지 쪽 수익성을 빠르게 좀 안정화시키면서 국내 외에도 해외 거래선 입지 개선, 유럽 쪽의 해외 입지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전지 적자 규모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신규 공장 가동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OLED 전자재료 쪽에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독일 폭스바겐 전기차 로드맵 발표했는데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 전기차 생산 목표 중에 투자금의 72% 수준을 68조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에 집중한다고 해서 폭스바겐이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 이미 2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폭스바겐에 지금 이 골프 모델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가. 그래서 상당히 추가 성장의 기회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의 단순 점유율만 가정해도 신규 수주는 6.3조 원대, 현재 누적 수주 잔고율만 12% 점유율만 감안했을 때 22조 이상을 추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모멘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폭스바겐이 전기차 연간 300만 대를 생산할 경우 2025년까지 누적 770만 대를 생산 예정하고 있고 연평균 4,580억 관련된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자재료 내 반도체 소재는 전방 산업에 대한 시장 호조 속에 편광필름 10세대 LCD 패널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화권 10세대 LCD 패널 쪽 소재로 판매 비중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기자본 이익률보다는 자기자본 이익률의 개선 방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손절선 길게 잡아서 21선 18만 5천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유자 영역으로 목표가 25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LS부터 삼성 SDI까지 김지훈 차장께서 들고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봐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할 거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교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3월 9일에 주셨던 코아스템이 지금 3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과거에 우리가 줄기세포 서울경제 TV 했을 때 줄기세포죠. 최저가를 칠 때 우리가 많이 줄기세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파미셀이나 코아스템이나 메디포스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코아스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셀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파미셀이 아주 잘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업종에 관련돼서 쭉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은 대부분은 다른 M&A를 통해서 그 회사 속에서의 일정 정도를 줄기세포를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아스템은 전체적으로 이런 바이오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줄기세포에 관련돼서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코아스템이나 이런 데서 희귀 난치성 질환의 줄기세포 시장의 치료에 이렇게 접근하냐면은, 기존의 일반 시장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많은 반대 세력이 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 세력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치료는 엄청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시장에 뚫고 가는 길이 조그마한 회사로서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런 틈새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 효과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어떤 약보다, 그러니까 치료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익을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꿈을 먹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큰 흐름을 보여줄 종목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7,000원대 갔지만 그것은 일단 회복한 거에 불구하고 지난 12,000원부터 올라가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고점 수준에서 다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분은 보유 전략, 아닌 분은 저점 매수 전략 이렇게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아스템은
바이오는 오늘도 장중에 3% 가까이 오르는데요. 장기환 부장의 종목이었고 2주 만에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은 약간 또 시각을 돌려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간 종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기대됐을 때 주가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유닛 테스트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올해 이제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 고객사가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에서의 올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뭐냐면 D램과 랜드 쪽에서 버닝 테스터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청주 팹을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죠. 그러면서 올해 다시 수주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1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어떤 정고점 수준에 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바로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가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갈 때가 바로 본격적인 어떤 시세의 분출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현재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구간대고요. 이게 올라가면은 충분히 이제 목표가는 저는 한 2만 원 정도는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중심에서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잠시 후 그러니까 며칠 이제 내로 이런 장비주나 이런 것도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시각을 한번 돌려보실 때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에서 움직이는데 크게 장중 조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의 조정을 받는다면 상승폭이 낮고 단기간의 조정 받으면 상승폭이 길고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4,500원, 목표가는 2만 원 이렇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닛 테스트 주가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김지훈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5위 종목 공개해볼게요. 차장님. 네, 먼저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롯데케미칼인데요. 예. 네. 기초석유화학 제품 가격 전망이 상당히 조정됨에 따라 올해 전체 롯데케미칼 주당 순이익이 약 10%대, 내년에는 한 11%까지 지속 상향, 주당 순이익이 상향 추세에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화학 제품 가격 전망을 조정하는 이유는 역시 중국 쪽의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수입 금지 부분 그리고 동남아 쪽 전반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기 전체 예상 매출액은 4조 3,500억대, 영업이익은 약 8,300억을 예상,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LC 올레핀 같은 경우만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 5,200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글리콜, 스타일렌 모노머의 각 기초석유화학 제품 전반적인 스프레드, 판가와 원재료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상승 중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은 고르게 좀 받을 전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LC 올레핀 외에 나머지 자회사 LC 타이탄과 LC 아로마틱스, 그다음에 롯데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 ABS 쪽과 그 폴리카보네이트, 그다음에 폴리테레프탈산 XD 쪽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상승세를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그 자회사의 실적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원재료 가격이, 원료 가격이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타디엔 쪽 스프레드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HDPE와 PP,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쪽 스프레드는
톤당 743달러, 623달러, 569달러 등 평균 상승 가격 폭이 10%에서 20% 정도로 상당히 가격이 견조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기초 석유화학 제품군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1월달, 2월달 주가 상승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욕구로 최근에 오히려 조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부진했는데 2분기에는 제품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미 조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가격대는 이미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가격에서 41만원 초반이 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우려가 나왔던 상반기 북미 에탄 크래커의 상업 가동이 마무리되면서 2019년까지 신증설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은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019년까지 롯데케미칼 자체적인 미국 에탄 크래커를 연간 100만 톤을 완공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계속 그 자체적인 미국 에탄 크래커에 대한 모멘텀, 이익 성장 모멘텀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재생 플라스틱 수입 금지 부분과 전방 수요 개선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 강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당분간은 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17조 9천억대, 영업이익 3조 2천억 수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로는 5.6배 수준이라 아직도 비싸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단기 손절선 바닥 라인 41만 1,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롯데케미칼도 50만원 정도를 중장기 목표가로 보고 계속 긍정적인 우상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 변화하는 과정 중에 폭스바겐이 5년간 900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상당 부분 구축하면서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20만 대, 2020년까지 250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미비한데,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만 대, 근데 올해 사전계약 물량만 해도 이미 2.2만 대로 올해 연말까지는 약 3만 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업체 1위인 포스코 캠텍의 수혜는 분명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연결 매출만 봐도 10% 증가 1조 3천억대, 영업이익은 약 20% 증가한 1,2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만 봐도 10%대로 상당히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화학하고 3,060억의 음극재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주 전망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원재료 단에서 침상 코크스 판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회사 PMC텍이 올해 대폭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되는 부분은 현재 천연 흑연 음극재만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 다양화를 위해서 인조 흑연이나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조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는 주요 원재료 침상 코크스를 자회사 PMC텍이 생산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로 인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기관 쪽 특히 연기금의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 손절선 라인 길게 잡고 43,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포스코 캠텍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머너즈워의 캐시카우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신작 모멘텀이 살아있는데요.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두 종의 신규 게임 출시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신규 게임이 흥행 성공하면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평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3분기 출시 예정 기대하고 있고, 서머너즈워 MMORPG가 4분기 출시 시점을 임박으로
신장 모멘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 기대작이었던 윈더 택틱스가 실패한 이후 3년 만에 신규 대작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같은 경우 원작 게임이 2,630만 장, 피규어가 약 3억 개 이상 판매되면서 북미와 유럽 쪽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지적재산권 IP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원작의 장르가 RPG인데 서머너즈와 스타일과 결합함으로써 상당 부분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캐릭터 활용이 가능하고 이미 콘솔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라 서머너즈 게임 시스템에 상당히 적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머너즈와 MMORPG, 그러니까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장르를 선호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서머너즈 지적재산권 인기가 높았던 글로벌 국가 유저들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제 전략 역할 수행 게임 체인 스트라이크가 최근에 영국, 그리고 프랑스, 유럽 41개국에서 정식 출시되면서 아시아 그리고 북미 지역 전 세계적으로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 컴투스의 매출액은 6천억대, 영업이익 약 2,300억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 영업이익 약 17%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서 올해도 여전히 컴투스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예상하고 있고요. 2대 주주가 KB 자산운용인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으로 지속적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는 20만원 선, 손절가는 좀 길게 잡아서 21선 라인이 16만 5천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유자의 관점으로 컴투스도 게임주 좀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도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미니 가전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LG화학의 기초석유화학 제품인 ABS, 그 다음에 EP, 그리고 PO, 그리고 NCC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화학 제품이 수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고무와 BPA가 부진했던 제품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중대현전지 쪽과 생명과학 부분의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26.7조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조를 예상하고 있어서 특히 석유화학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9조 원대로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전지 쪽이 소형 전지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 폴란드 신규 공장 가동 부분이 전년 대비 약 16% 매출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매출 가운데 중대전지 쪽은 작년에 9%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17%까지 확대를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대전지 쪽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생산 라인 증대함에 따라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세대 전기차 수주에 따른 외형 성장, 그리고 폴란드 공장 가동률 상승까지 전기차 쪽 모멘텀 계속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폴리에틸렌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중국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에 따라 기초석유화학 제품도 올해 계속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서 GM볼트 그 전기차 후속 모델에 대한 개발 참여까지 초기의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캐치카우 기초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소재 편광 필름 쪽의 대형 TV 시장 대응에 따른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전 사업부가 고르기에 매출과 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손절가 39만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목표가는 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1위 종목이요. 네.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컨센서스를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1분기 매출 1.9조 원대, 영업이 1,356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역시 그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요. 계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S9에 대한 판매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여전히 LCR 사업부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17% 가까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 MLCC 업체들이 1월달, 2월달 누적 매출액이 약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할 정도로 전방 산업이 상당히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이 일어나는 상황은 여전히 좀 MLCC 업체인 삼성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S9 출시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수익성이 좀 탄력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점은 삼성전기 주가를 좀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3D 센싱 모듈을 전면에 이어서 후면까지 장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실적 방향성이 상당히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생체 인식과 듀얼 카메라의 신규 기능이 계속적으로 보강되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고용량에 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G 서비스에 따른 기지국용 MLCC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용 MLCC 탑재 수요와 함께 통신용 MLCC의 수요는 당분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말씀드리면 그 아다스용 센서 ECU 수요 증가에 따라 차량 내에서도 그 초소형과 고용량 MLCC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ASIC MLCC 수요도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일본의 무라타와 TDK가 1등 업체인데 여전히 IT용 MLCC를 계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전장용으로 전환을 가속함에 따라 그 IT용 MLCC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할 전망이라 MLCC에 대한 가격 상승세를 좀 뒷받침해 줄 전망입니다. 삼성전기도 차량용을 하는데요. 차량용 MLCC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큰 사이즈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탑재되는 ECU가 100개 이상 증가하면서 차량용에 대한 슬림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MLCC 슬림화 요구에 따라 차량용 MLCC 쪽도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5G 서비스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그 UX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홈 가전과 커넥티드카,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경우는 MLCC 공급 부정은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LP 기판과 RF PCB 하이엔드 부품 공급이 상당히 견조하고 있고요. S9 효과에 대한 제한적 실적 모멘텀은 주가에 좀 최근에 부진했던 부분에서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전체 연간 매출액은 7.8조대, 영업이익 6,7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PBR 1.5배 미만 9만원대 가격대가 또 온다면 저점 매수 기간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손절 가격대인 93,500원 선 길게 잡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125,000원. 만약에 10만원을 이탈하면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훈 차장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년 내 최고가가 또 한 번 경신이 되고요. 지금 1위 종목으로 주신 삼성전기는 이달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역시 김지훈 차장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만나볼게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자랑할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JYP 엔터 좀 보겠습니다. 3월 7일에 주셨었고 지금 수익률이 한 20% 이상 나고 있는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좋은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죠. 엔터주들 지금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대부분 엔터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JYP 같은 경우는 2018년 거의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기관 최근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만만한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고 추가적인 상승도 지속적으로 사실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큰 부담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조정 받는 거는 별 큰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예. 이틀 정도의 조정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JYP 엔터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 추세 매수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 중공업, 이 조선주들 분위기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 수주가 좋았는데요. 1분기에는 연초 그 LNG선 중심으로 수주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시장 기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수주를 했었고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자체도 30% 위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LNG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대우 조선해양 중심으로 좀 수주를 더 많이 했었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중심이 됐었던 LNG선이 있다라면은 뭐 2분기 이후부터는 LNG선 이외에 좀 더 고부가 선사들이 좀 더 고부가 이 제품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1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 저희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대중공업 주셨고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KG 이니시스부터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006님께서 KG 이니시스를 19,800원에 50% 들고 계시다고 적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김지훈 차장님. 네, KG 이니시스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예. 관심 갖고 보는 회사입니다. 그 피지 신장, 그러니까 국내 그 결제 관련된 피지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연간 증가율이 한 20%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역시 모바일 쇼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1위 피지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주가 흐름도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KG 로지스라는 그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상당히 무실자회사에 대한 영업 적자 부분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 당기 순이익률은 7%대로 상당히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도 연간 매출액은 작년 대비 8,59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한 860억 예상이기 때문에 실적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사신 가격대가 19,000원, 아까 900원이었나요? 19,800원. 네. 예. 적정한 가격대에 사신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길게 잡을 수는 없고 한 18,300원 정도 선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단기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18,3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이 전고점 23,600원 선은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KG 이니시스 봐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호텔신라도 볼 텐데요. 파라나 99님께서 호텔신라 94,000원에 사셨고 15% 비중 있다라고 적으셨네요. 호텔신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님? 네, 호텔신라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이분 사신 가격대가 94,000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사셨다고 보지만 그래도 사신 가격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면세점 쪽 매출액 증가율이 상당히 높고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국내 공항 외에도 그 홍콩의 챈라코 그리고 싱가포르 창의공항 등 해외 쪽으로 굉장히 그 외형을 성장하면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85,000원 선 길게 잡아서 한 85,500원 선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그 매수가를 넘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중장기로 실적 모멘텀, 해외 실적 모멘텀을 보고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고 호텔신라 10만 원까지는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마칠 텐데요. 김지훈 차장께서 10종목을 추천주로 주셨죠.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장 초반부터 짙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